지금 보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이고 뭐 앞선 그 박성준 의원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반드시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간다라고 이동관 위원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했어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이 정상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상화냐.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마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KBS를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화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에 가끔 네. 불려 나올 때가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더 질문을 못 하시고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뭐 소양도 없고 제가 이제 주제에 넘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이동관 씨 관련된 거니까 그냥 제 의견을 잠깐 좀 네.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언론인이니까 언론인으로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언론의 정상화는 냅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됐잖아요. 네. 이제는 거의 뭐 유튜브 중심으로 뭐 저기 취재 편의점도 이제 네. 유튜브 이제 베이스 맞아요. 저희도 예, 마찬가지로 예. 과거에는 공중파 중심으로 과거에는 이제 몇몇 보수 언론 네. 신문들 중심으로 언론이 운영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거의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뭐 요즘 사람들 뉴스를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매체들도 우죽순 여러 형태의 매체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매체들이 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 자정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는 옥석이 다 갈아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난 100여 년 이상의 언론의 역사가 쌓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진짜 이 언론계에 획을 긋는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들이 있었지만 그 투쟁들의 성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 켜켜이 쌓여서 예. 여기까지 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이런 해괴망측한 형태의 매체도 만들어져서 10년 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사실은 뭐 저희 뉴스타파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같은 형태의 매체를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렇죠. 광고도 없고 협찬도 없고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저도 의아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큰 회사 다니시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어서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혹은 이제 국가 권력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과거에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때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 특히 검찰은 놔두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사권도 우리한테 줘라. 뭐 예산권도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 네.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자꾸 이거를 뭐 검찰을 개혁한다고 손을 대고 어떻게 하니까 더 우리가 엇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사석에서도 네. 친한 검사들한테 많이 들었고 아예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검사들도 제가 많이 봤고 언론 보도에 뭐 익명의 검찰 관계자 멘트로도 그런 멘트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이제 나라도 됐지 않습니까?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정화가 될 겁니다. 이 시절이 낳은 부작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작용들은 부작용대로 또 우리 사회의 민족 절차에 따라서 또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게 또 역사가 되고 또 우리의 또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 검찰에 대해서 니들이 압력을 넣고 손을 대고 정치적으로 뭐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부작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검찰에 어쨌든 지금 뭐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뭐 아주 상당수 우리 뭐 정부를 다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본인들도 이제 부정은 하지 않으니까 검찰 공화국이 됐는데 검찰 공화국을 만든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이런 식의 이제 정치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뭐 아주
긍정적인 현상은 또 아니잖아요. 네. 권력기관의 수장이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40년 만에 보죠. 전두환 이후로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 정신병자라고 보고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정치 단계라고 전 본다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될 겁니다. 놔두면 정화가 될 거고요. 언론인들이 다 바보가 아니고 이 언론계가 다 이게 막 썩어 빠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좀 전에도 이제 뭐 언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가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고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인들에 대한 또 게 믿음이 좀 있어요. 순간순간은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만큼 언론이 사회에 기여한 국가도 없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동환 씨 같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은데 이동환 씨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놔두는 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예. 그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안타깝다. 네. 그런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위험한 게 뭐 탄핵되면 그 다음에 뭐 이게 올스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언론 사전 검열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이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장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해당 사항이 될까봐 우려해서 염려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 언론까지 손보겠다고 나서는 방통위원장.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밌는 분인 게 네. 본인이 인사청문회인가요? 뭐 국정감사인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고. 아니 인사청문회 때 본인 말했어요. 멘트죠, 맞아요. 자기 멘트예요. 그래놓고 인터넷 언론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네. 표현을 쓰고 놔두면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막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네. 저쯤 되면 이제 자아분열 갖고 저렇게 저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을 방통위에다 두면 안 되고 저는 병원으로 보내야 될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오늘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비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예, 그럴 수 그거는 있는데 좀 예. 어쨌든 저는 좀 걱정돼요. 이동관 위원장 좀 걱정이 된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방송 3법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할 거다. 뭐 다만 시기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컨대 주류 언론들이 그리고 또 뭐 작은 언론들이 이 방송 3법 문제에 대해서 방송사 뭐 몇 개의 방송사는 뭐 나서서 적극적으로 텐트도 치고 활동도 하지만 대체로 좀 이렇게 침묵하는 분위기거든요. 뭐 좀 언론이 과거 이명박 때처럼 그렇게 세게 싸우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뭐 파업하고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이제 기대할 수 없어요. 라고 현업 방송인 기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좀 일단 저는 뭐 일단 방송 3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식견이 별로 없어서 제 의견을 내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그냥 언론인이니까요. 네. 뭔가 언론 관련돼서 법이 생긴다는 거는 그게 어떤 법이든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뭐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법을 당시 여당이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봤어요.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같은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지금도 어쨌든 언론과 관련돼서 뭔가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작업을 가능하면 줄이거나 없애는 게 좋고 네.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언론인들이 좀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와 KBS가 파업을 하고 정말 뭐 부당하게 끌려가는 사장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정하던 막 이 언론인들의 모습 네.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게 뭐 100% 옳다. 뭐 그래 뭐 이렇게 항상 싸워야 돼. 뭐 이런 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였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도 또 성장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이 우리 사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이제 무게감, 어깨에 짊어지는 무게감도 좀 커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좀 슬프고 좀 지금 현직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본인의 위치와 처지와 지금 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기자들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 사람들인데 언론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후배 언론인들이 들어올 건데 우리가 앞으로 후배 언론인들에게 맨날 기사만 쓰면 검찰 수사나 받고 맨날 기사만 쓰면 방심이 끌려가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네. 이런 언론 환경을 물려줄 거냐. 저도 이제 선배 그룹이 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나중에 무슨 욕을 먹겠어요 후배들한테. 지금 현업에 계신 선배들이 좀 예, 한상진 기자의 호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그 국가반역죄라고 규정을 했을 네. 때 시선 집중에 출연하셔가지고 뭐 그게 반역이라면 앞으로 계속 반역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반역을 좀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뭐 어떤 보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는 특별히 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더 반역하고 뭘 보도를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는 하고자 하는 일이 딱 정해졌었습니다. 연예 스포츠 이런 거 저희는 안 하니까요. 네. 물론 그게 이제 뭐 무슨 그럼요.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감시하고 네.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하던 일 저희가 똑같이 따라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존 언론들이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냥 방치하거나 좀 등한시했던 거 그런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뭐 네. 예를 들면 요즘에 저희가 이제 검찰이 쓰고 있는 특활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거는 소송에만 3, 4년이 걸리고 이걸 또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기성 언론들이 하기는 좀 쉽지 않죠.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고 신문 내야 되는 기성 언론들이 하기 쉽지 않은데 저런 것들을 하는 매체로 저희 뉴스타파는 생겼고 나름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언론들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하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누군가는 또 그리고 누군가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안 벌어졌던 뭐 저희는 그냥 초심대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선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 뉴스타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고맙냐. 아이고. 예, 그런 말씀하시는 선배들도 계시다라는 네. 말씀 좀 전에 좀 갑자기 코끝이 감사합니다. 빨개지셨어요. 예, 근데 저 시민분들도 다들 같은 마음들이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응원합니다. 아유, 일하러 가야지.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국민들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한상진 기자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한상진 기자님 국민이 알 권리를 전달하는 참 언론인으로 힘내서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한상진 기자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아유, 뉴스타파. 네. 예, 부럽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권력과 자본에 맞서서 싸우는 대한 언론, 대한민국의 흔치 않습니다. 예, 흔치 않고 권력과 자본에 맞서다가도 기력이 없어서 또 자본의 도움도 받고 이러다 보면 맹탕이 되는 그렇죠. 언론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네. 생겼습니다. 그런 언론들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정론직필, 진실보도 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뭐 계속 달립니다.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가 있어서 참 좋다. 엄청 응원합니다. 오르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뉴스타파하고 협업할 일이 있으면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활비 보도 저희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네, 연대에서 많은 대한 언론들이 연대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취재 편의점도 함께 기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드릴까요? 없습니다. 아유, 명쾌하십니다. 네. 조만간 또 뵙고 말씀 네. 듣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